상에서는 메디케어가 무엇인지 유형별로 정리를 해주신다고 해요. 교수님, 그럼 메디케어란 무엇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먼저 메디케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미국 공공의료 체계에 대해서 공공의료보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미국에는 공공의료보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디케어가 있고 다른 하나는 메디케이드가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이고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을 위한 보험이거든요. 물론 그 위에 해당되는 분도 계시지만 주로 어르신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이게 되게 많이 헷갈리죠. 저도 얘기하다 보면은 많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해서 그 케어 영어로 하면은 C-A-R-E, 케어, 돌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아리고 아프고 A, R이고 R, 그 다음에 이상한 데가 많잖아요. E.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아프고 R이고 이상하고 그래서 care, ARE. 그래서 그거는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 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하나는 받으면 하나는 못 받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 나이가 드시면은 이제 열심히 일하시다가 의료보험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소진하거나 아니면 그 리타이어 하신 다음에 인컴이 줄어들어서 메디케이드가 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에서 통계된 걸 보면은 약 12.2 밀리언, 그러니까 1220만 정도 되는 어르신들이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 둘 다를 받고 계시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의료보험이 의료 단가가 너무너무 비싸거든요. 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파가지고 파산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될 텐데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저렴하고 안정적인 그런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메디케어 같은 경우 이 특징이 뭐냐면 이게 모든 게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각각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조금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레고 블록들이 있잖아요. 레고 블록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처럼 메디케어는 나의 처지에 맞는 걸, 나의 환경에 처지에 맞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합쳐가지고 나에게 맞는 플랜을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비용 면에서도 차이가 확 나고 삶의 만족도에서도 확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항상 그 말이 그 말 같고 해서 저는 구분이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프고 아리고 이상한 ARE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서 앞으로 잊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디케어의 중요성이 인간의 평균 수명 증가와 함께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씀도 정말 공감 가고요. 교수님, 그럼 메디케어 가입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메디케어 가입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한다는 것이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에서도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두 번째 조건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소셜 시큐리티 리퀘어먼트를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셜 시큐리티에서 40 크레딧을 미니멈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에서 요구한 40 크레딧을 맞춘 사람은 메디케어에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40 크레딧을 맞추려면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서 일한 기록이 있어야지만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꼭 65세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신장 투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회보장국 소셜 시큐리티 애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이 사람은 장애가 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없고 의료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분들,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고 또 루게릭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메디케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도움되는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가입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혹시 이런 분들도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교수님.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이세요. 지금 미국에서 나이 들어서 은퇴를 하는데 내가 충분히 그 가입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일한 연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 크레딧이 40 크레딧이 안 되더라도, 소셜 시큐리티에서 정한 40 크레딧이 안 되더라도 내가 약간의 보험료를 내시고 한 달에 일정 보험료를 내시고 메디케어 플랜을 사시면 되거든요. 파트를 사시면 되거든요. 어떤 좀 더 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그 40 크레딧이 아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미국에서 일한 것이 40 크레딧이 안 되고 30 크레딧 미치다고 하면은 한 달에 지금 2020년 기준으로 458불을 내시고 그 인슈런스 비용이죠. 보험비를 내시고 그 메디케어 보험을 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30 크레딧에서 39 크레딧이다, 이런 분들은 약 252불을 한 달에 내시면 메디케어를 사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메디케어를 사실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는 모든 메디케어의 아까 말씀드린 파트들이 아니고 메디케어 파트 A, 즉 입원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원 보험 같은 경우는 파트 A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일정량의 프리미엄을 내시면 보험을 사실 수가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파트 A를 사시게 되면 반드시 파트 B도 같이 사셔야 합니다. 파트 A는 입원 보험이라고 하고 파트 B는 일반 보험이라고 하는데,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파트 A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또 파트 B도 사는 것도 너무 힘드시면 파트 A를 안 사시고 파트 B만 사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분이시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비용은 아낄 수 있겠지만, 당장 비용은 아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아프셔서 입원하시게 되면 크게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아까 메디케어 자격 요건 이야기하실 때도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이 뭔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교수님. 어, 약간 이것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잘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저희가 텍스를 내게 됩니다. 텍스를 낼 때 자세히 위에 보시면 파이카 텍스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텍스냐면 소셜 시큐리티 텍스와 메디케어 텍스 두 개를 합쳐서 파이카 텍스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두 가지 텍스가 있는데, 그 텍스를 내시게 되면 그게 크레딧으로 저희가 쌓이게 되는데, 이런 식이 됩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려면 최소 필요한 크레딧이 40 크레딧이 필요한데, 이 40 크레딧은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1년에 뭐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안 교수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1년에 최대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크레딧, 맥시멈 크레딧은 4 크레딧밖에 안 되거든요. 맥시멈 4 크레딧. 그래서 1년에 열심히 일을 해도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4 크레딧인데, 저희가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려면 필요한 크레딧이 40 크레딧이기 때문에 1년에 4 크레딧씩 10년 일하게 되면 40 크레딧이 됩니다. 그게 최소한 일해야 되는 연수고요. 각 한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얼마를 일해야 되냐면, 약 1년에 1,410불, 2020년 기준이에요. 1,410불을 버시면 한 크레딧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1년에 일해서 팔타임으로, 풀타임 아니고도 팔타임을 일해서 저희가 5,640불? 5,640불 2020년 기준으로 버시게 되면은 4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5,640불, 뭐 만불, 10만불, 100만불 이렇게 벌든지 상관없이 5,640불만 넘으시면은 4 크레딧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크레딧을 일한 거에 따라 차곡차곡 쌓으시면은 저희가 소셜 시큐리티 40 크레딧을 받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회보장보험인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거와 그러면서 같이 메디케어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어떤 식으로 이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이 쌓이고 얼마 그 인컴 대 한 크레딧을 또 쌓을 수 있는지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이해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느라고 아까도 미처 못 여쭤본 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뭐 10년 동안 인컴이 있어서 애초에 자격이 계셨던 분이나 크레딧 숫자가 좀 미진해서 따로 그 본인 그 보험료를 더 내시고 메디케어를 이용하시는 분이든 파트 A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그 메디케어 아까 이야기하실 때 보니까 자꾸 파트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그 파트가 뭐고 그리고 어떤 파트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우선 저희가 메디케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기 전에 약간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의료 서비스 분야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의료 서비스 분야들을 메디케어에서는 세분화해서 나눠놨거든요. 큰 캐터고리로 묶어놓고 또 그 캐터고리 밑에 세분화해서 나눠놨는데 우선 이 큰 캐터고리를 갖다 지칭하는 용어가 파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어에서는 크게 파트 A, 파트 B, 파트 C, 파트 D 이렇게 4개의 파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과 더불어서 메디캡 혹은 메디케어 서플먼털 인슈런스라고 해서 우리나라 실손보험하고 비슷한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메디케어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율로 말씀드리자면 이 미국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미국 안에 보면은 동부도 있고 중부도 있고 서부도 있고 남부도 있고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렇게 크게 나누는 것들이 파트라는 개념이에요. 메디케어 안에서 파트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예를 들면 동부에 보면 동부 안에도 뉴욕주가 있고 뉴저지가 있고 매사추세츠도 있고 다른 주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각 파트 안에는 세부 보장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 세부 보장 유형들을 플랜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파트는 큰 캐러거리고 그 캐러거리 밑에 보면 있는 세부 보장 유형들을 갖다가 플랜이라고 하는데 메디케어는 크게 4개의 플랜이 있고 파트 A, B, C, D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메디게 혹은 메디케어 서플먼털 인슈런스라고 이렇게 크게 보면 5종류의 큰 유형들이 있습니다. 파트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의 각 큰 지역이 모여서 하나의 미국을 이루듯 이 메디케어 안에는 여러 파트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메디케어 전체의 그 프로그램을 이루고 또 그 부분의 각 파트는 또 플랜이 그 파트를 형성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플랜은 좀 더 세분화된 보장이고 파트는 좀 더 큰 넓은 보장을 나타내는 말인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잘 이해하셨고요. 그래서 메디케어 이제 세분화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총 아까 5개의 큰 캐러거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개의 플랜 A, B, C, D와 그다음 메디갭이라는 혹은 메디케어 서플먼털 인슈런스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우선 메디케어 파트 A부터 보시면 이것은 입원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아니면 장기 요양시설 있죠. 스킬드 너싱홈이나 아니면 어시스턴트 리빙 같은데 오랫동안 입원하시거나 혹은 이제 그 제가 일부 제가 간호 같은 경우 혹은 한국 요즘 하스피스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이제 그 연명치료 아니면 임종이 가까웠을 때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서비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공통점은 이제 입원한다는 개념
그래서 파트 A는 입원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트 메디케어, 파트 B 같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파트 A 같은 경우는 파트 A 같은 경우는 월 보험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하면서 텍스를 내기 때문에 메디케어 텍스를 내기 때문에 따로 매월마다 보험료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짜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렇지만 파트 B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약간 틀려집니다. 파트 B는 어떤 보험이냐면 보통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의료보험하고 비슷한데 그 의사나 간호사님들을 보거나 아니면 저희가 물리치료 같은 것을 하거나 정기검진 이런 것을 할 때 또 저희가 집에서 생활하기 좀 필요한 도구들을 필요하거나 아니면 집에 있을 때 그 집으로 보는 제가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받을 때 이런 서비스를 커버하는 보험이 바로 메디케어 파트 B입니다. 이 파트 B 같은 경우는 월별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그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약 144불 정도의 보험료를 내셔야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짜가 아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네, 보험료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파트 D 같은 경우는 그 드럭, 다시 말해서 처방전 보험입니다. 저희가 아프게 되면은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파트 D에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약값을 갖다가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 D 안에는 세부 플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어떤 세부 플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한 달에 내는 그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2020년 기준으로는 약 한 47불 정도가 평균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좀 합쳐봤어요.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파트 B와 D의 비용이 평균적으로 한 약 190불이 약간 넘게 나오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어서 메디케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 지금 파트 A, B 설명하시고 바로 파트 D로 넘어가셨거든요. 파트 C는 뭐 어디 간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네, 교수님 아주 잘 캐치하셨습니다. 제가 파트 C를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파트 C는 Medicare Advantage Plan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일반 보험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파트 A도 있고 파트 B도 있고 파트 D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파트 D 안에는 세부 플랜들도 많이 있는데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것을 하나로 다 뭉쳐놓은 것이에요. 여기 제가 그림을 갖다가 파워포인트로 같이 올려드리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 파트 A, B, D를 갖다가 합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파트 C, Medicare Advantage Plan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회사들이 보험회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험회사를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월별 프리미엄이 월별 인슈런스 비용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한 파트 C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디갭이라는 거예요. Medicare Supplemental Insurance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지금쯤 눈치채셨겠지만 메디케어가 다 공짜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월별 보험료 또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보험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을 보거나 했을 때 그때마다 디덕터블도 있고 또 코페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것을 커버해주는 보험이 있는데 이게 바로 메디갭 혹은 메디케어 서플먼털 인슈런스라고 하는데 한국의 실손보험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이거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여러 가지 다른 세부 플랜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서 프리미엄이 적을 수도 있고 프리미엄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얼마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것도 세부 플랜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저도 가끔 이게 많이 헷갈려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리고 파트 플랜 많이 헷갈리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히 봐야 되고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저희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수입이 많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수입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플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더 낼 수도 있고 필요 없는 추가 비용을 더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 복잡하지만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 되면 어떻게 이런 각각의 플랜들을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메디케어가 이런 거구나 하고 확실히 생각이 잡히는 시간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해줄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은 어떤 분들이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자격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간단하게 각각의 파트들, 보장 유형들, 그리고 플랜들이 있다는 것, 세부 보장 유형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